지난 시간에 소방안전관리자 기본서 1권 단권화를 두 개의 강의로 나누어서 단권화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2권이랑 실무능력평가서 요거를 단권화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이제 하면서 느꼈던 게, 여기서 이제 내용이 상당히 실무적으로 변해요. 막 그림 나오고, 막 점검할 때 프로세스랑 막 실제 막 그런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돼? 그런 막 이런 계기판 같은 게 있거든요. 이렇게 계기판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막 뭐 작동을 시키면 막 점등이 된대요. 막 불이 들어오는 이런 게 문제가 나와요. 그래갖고 이게 이거를 하나의 노트로 단거나 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롭더라고요. 약간 시험의 성격이 굉장히 실무적이다 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건 단거나 이론을 이렇게 하나의 어떤 단거나로 해서 외우는 이런 식이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요런 내용들 위주로 나온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에 이 책 안에 연습 문제가 있어요. 연습 문제가 있거든요. 여기서 한 5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보니까. 예.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책이 분량이 조금 되는데, 그죠? 여기서 한 5문제 나오고, 여기서 조금 나오고, 여기 보세요. 360페이지, 부교재 112페이지인데, 여기도 물론 내용들이 있어요. 서식이 있고, 근데 이 뒤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 이 문제가 뭐냐면, 이 2권에서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습 문제가 있어요. 이게 여기서 한 4~5문제가 정도 숙제되는 걸로 보여요, 지금. 그래서 이 책을 지금 펼쳐놓고 할 수는 없죠. 왜냐면 이 책의 조금의 일부라도 뭐 이렇게 뭐 저작권을 뭐 여기 소방안전 뭐 허가 없이 할 수 없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일단 했던 기본 내용 중에 어 그래서 지금 보시면 2급의 1권에 이제 목차예요. 목차인데 저도 항상 목차를 중요시한다 그랬죠. 여기가 밭이에요. 여기가 밭. 여기가 밭이고 여기서는 한 문제 정도. 여기서도 나오면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아요. 예. 여기에서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의 테마인데 여기서 막 두세 개씩 막 쏟아져 나와요. 이거 뭐 옥내 막 자동 소화 막 가스계 뭐 나온다고 보셔도 돼요. 이게 핵심이고 이게 하나하나의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막 구성, 작동, 시험하는 거. 이게 한 테마별로 쭉쭉쭉 있거든요. 얘가 지금 9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 일단 이런 애들을 어디에 설치를 해야 되는지 그거부터 들어가서 여기서도 이제 막 한두 문제 정도? 그래서 여기에 밭이 몰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핵심이죠. 어찌 보면. 소방안전 관리자의 핵심이 요 파트죠. 앞에 거는 이론적 1권에서 이론적인 것였다면 이제 실무적인 건 이제 여기 있는 거죠. 여기에 몰려 있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제일 중요한 파트는 여기다 보시면 되고, 예.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좀 출제 문제가 하나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 그래서 특정 소방시설 적용 기준 아까 같은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막 그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이런 애들을 어디에 설치해야 되는지 이런 게 문제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자동 화재 탐지 설비 불이 났을 때 자동으로 이렇게 캐치를 해주는 설비가 있거든요. 이 애들을 어느 쪽, 요 소방 대상물, 어디에다 기준들이 있어요. 봤을 때, 아파트, 기숙사, 숙박시설, 노조, 이게 사람들이 많은 곳. 여기에는 자동화재 탐지시설이 모든 층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6층 이상 건축물, 전통시장, 지하구두, 모든 층. 다, 이 자동화재 탐지를 해야 된다. 그런 뜻이고, 요런 거. 근린생활시설, 의료, 위탁, 장례, 복합시설, 이게 600제곱미터 이상.
요 중에서 제외되는 애들이 있어요. 목욕탕. 목욕탕은 왜 제외되겠어요? 물이 있으니까. 요 정신, 요양, 여기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요 600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얘는 또 얘 기준이 또 따로 있긴 하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에 또 들어가는 애들이 전기 저장 시설, 조산원, 산후조리원. 이거 아이들 있는 데잖아요. 되잖아요. 아이들 있는데 중요하죠. 그리고 근린 중에 목욕, 여기 있죠. 목욕, 문화, 군수 이런 애들은 이제 1000제곱미터인 거예요. 600보다 조금 높죠. 예, 조금 높죠. 1000일 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 교육, 연구, 수련, 시설, 동식물, 묘지. 이건 이제 2000으로 좀 올라가죠. 노유자 숙박인데 수련 시설. 그것도 4000으로, 400으로 되고, 지하터널, 1000. 요 스펙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동화재 탐지 시설은 요 스펙별로 이렇게 좀 다르게 설치하는 기준이 좀 다르다. 이렇게 제가 진짜 간략하게만 적어놓은 건데 이걸 구분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기 현혹되지 않게. 이거 그 수용 인원. 그렇죠. 숙박시설인데 침대가 있냐 없냐에 따라 나뉘는 거예요. 종사자 수 플러스 침대 수. 2인용일 땐 2인으로 잡는다. 종사자 수, 바닥 면적. 침대가 없을 땐요, 면적으로 하는 거예요. 바닥 면적을 3제곱미터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수용 인원을 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숙박시설 외에 바닥을 3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네. 2번, 3번 외에 4.6, 1.9. 어떤 애들 강당, 문화, 집회, 운동, 종교일 때 4.6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산정 인원할 때. 강의실, 교무실, 휴게실일 땐 1.9인 거죠. 예. 그러니까 나눠주는 수가 작을수록 수용 인원이 너무 산정이 높겠죠? 이게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여기 조금 그렇고. 계단, 화장실, 바닥 면적 합산해서 제외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간략히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소방시설의 종류별로 적용 기준이 다른데 그 중에서 두 개만 본 거예요. 예. 왜? 얘가 출제가 이제까지 잘 됐기 때문에. 다른 데서 나와도 전혀 무방해하죠. 다른 것도 당연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테마에서. 예. 아까 얘기했죠. 지난자 그 시설 쪽에서는 어느 부분에서 나와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예. 좀 촘촘히 해 두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아까 소방 시설에 대했죠. 아까 기준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이제 소화기, 소화기. 당연히 나와야겠죠. 소화기에 뭐 이런 거. 종류, 뭐 일제, 가스 이렇게 되냐? 방출 방식에 따라 이렇게 나뉘거든요. 소형이냐 대형이냐? 얘네 능력 단위가 달라요. 대형으로 분류할 때는 운반대랑 바퀴가 있어야 되고 요런 거. 요런 기준들 봐야 분류하는 기준들을 봐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분말 소화기냐? 이산화탄소냐? 할론이냐? 그 분말을 할 때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A, B, C, B, C. 가압식이냐, 추가압식이냐, 내용윤수가 10이냐, 성능 검사는 3년마다 한다, 1년 한다, 10년 미만일 때 3년, 10년 이상일 때 1년마다. 이런 거 좀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소화기. 이산화탄소는 BC, BC. 얘는 A가 들어가 있죠. 제1인산암모늄. 이런 거 좀 차이 나는 걸 좀 봐주셔야 돼요. 예. 이 번호도 좀 봐주시고. 지시압력계가 녹색일 때 1301 고압가스 냄새 없고 독성 없고 이런 특징들을 좀 봐두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할론 소화기를 얘기하는 건지 이산화탄소를 얘기하는 건지 분말 소화기를 얘기하는 건지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요게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와요. 네, 소화기에 분류하는 거. 그리고 능력 단위 위락시설에서 나오는 거 요거마다 두셔야 되는 거예요. 30제곱미터마다. 예. 요거마다 소화기를 두셔야 되는 거죠. 공연장일 때는 50마다, 빌린 판매 시설 때는 100마다, 그 외에는 200. 그러니까 얘는 촘촘히 둬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빈도 있게 둬야 돼요. 위탁 시설 같은 경우 내화 구조나 부용 구조로 하면 바닥 먼저 곱하기 2가 된다는 거죠. 왜? 얘는 불이 잘 안 타게끔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기를 조금 더 듬성듬성 둬도 된다는 뜻이에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요거에 이제 곱하기 2가 된다는 거예요. 내화 구조와 불온 재료로 했을 경우엔 그런 특정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소화기를 또 이제 점검을 해주셔야 돼요. 소화기 설치했다고 계속 놔두는 게 아니라 얘가 작동을 계속 잘하는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A, B, C, K 화재 분류 요거 조금 나와요. 예. K는 주방, 요게 얘가 조금 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가압식 소화기, 축압식 교체한다. 지시압력계. 소화기를 보면 소화기가 이렇게 있는데 요 앞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이렇게 압력이 지금 있고 없고 그런 걸 보면서 정상이냐, 압력이 지금 부족한지, 빨강이는 과압인지 그런 걸 본다는 거죠. 이산화탄소 소화기 무게를 측정한다는 거예요. 무게를 측정할 거 아는 거예요. 예, 예, 소화 약제. 이게 약제가 이미 뭔가 굳었다든지 뭔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소화기가 정상적인 상태면 녹색에 있어야 되고 무게가 어느 정도인데 그걸 벗어나면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보고 점검을 한다는 거예요. 예. 이거 중요한 거. 옥내외 소화전. 소화전이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있어가지고 빨간색 등는 거. 이렇게 꾹 누르면 찌르리 소리 나는 거 막 그런 거. 예, 옥내 소화전이죠. 이 안에 이렇게 호스 들어있고 이런 거. 이게 옥내외 이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동시 방수 두 개 다. 방수량. 이런 숫자들을 지금 외우시기 힘들죠. 저도 못 외우고 있어요. 예. 전격 압력 막 이런 방수량 이런 거 몇 개 이런 걸 외워야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정상적인 성능을 낸다는 걸 요 숫자들로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예. 그 수원 저수량 가장 많은 개수에 2.6을 곱해준다. 저수량이. 그리고 30에서 49층일 땐 5.1을 곱한다. 이거의 두 배죠 지금. 두 배예요. 50층일 땐 뭐예요? 얘의 세 배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30층, 50층 요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30층 이상 2배, 50층 이상 3배, 그럼 50층 언제요? 2배 된 거죠. 기본이 2.6배인데 2개씩 올라가는 거예요. 2배, 3배, 이렇게. 숫자에 약간 규칙성이 있거든요. 요거 좀 요거는 주택관리사보 시험에도, 거기에도 아마 시험 범위 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호스 구경, 호스릴. 얘도 좀 조금 자주 언급되는 애예요. 호스 구경 25mm. 혼자 사용 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호스가 굉장히 압력이 세서 혼자 못 하는데 얘는 혼자 할 수 있는 애예요. 예. 일관 배관, 유효 수요량, 소화 배관. 요 순서 조금 크기를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일반 배관, 유효 수량, 소화 배관보다 크다. 소화 배관보다 유효 수량 커야 되고 일반 배관 크다. 요거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노즐 선단. 방수압력 측정기.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전혀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이 책이 그성이 그래요. 예. 옥내 소화전이라고 해놓고 막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강습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책만 봐서는 좀 이해하는데 그 한계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거 시험을 준비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방수량은 어떻게? 분당 방수량분의 요거, 환경. 방수 압력. 요거는 그 방수량 그 공식인데 이거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예, 시험 문제 이거 딱 띡 던져주고 구해라 이렇게 나와요. 예, 구해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제어반 이런 게 좀 나오거든요. 지금 옥내 소화전이 지금 가동이 되면 제어반에 감시 제어반이라고 그러거든요. 얘가 옥내 소화전이 감시가 툭툭 작동이 되면 이거에 막 점등이 된대요.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그래서 자동시 소화수가 공급이 된다. 이게 요런 걸 해석하는 게 나와요. 지금 뭐 수동인지 자동인지 어디에 점등되면 점검이 되고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어디에 불 들어와 있고 있을 때 뭐가 된다. 작동이 뭐가 된다. 요런 식의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동력 제어반은 오토로 돼 있어야 되고 감시 제어반 이거 봐 이거 동력이죠. 감시 제어반은 자동으로 돼 있어야 되고 지금 작동이 된다는 거 pom프랑 충압 펌프. 옥내 소화전이 이제 물 끓여다가 물을 쏘는 애잖아요.
그런 게 제대로 되는지를 보려면 요렇게 제어반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야 제대로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 개가 있어요. 이게 자동 여기 오토 이런데 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불이 이렇게. 예, 동력에 지금 이렇고 충압에 이렇게 동력, 충압 이런데 오토에 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때 옥내 소화전이 제대로 작동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펌프 압력 스위치, 저수위 감지 스위치, 소등 이런 거.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위한 조건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지금 보세요. 이렇게. 이런 거, 이럴 때 작동된다. 문제가 그렇게 줘요. 그렇게 있으면, 이렇게. 그래서 지금 옥내 소환전 작동시켰다? 감시 제어반 점등으로 오른 거. 그럼 이렇게 여기 불이 반짝반짝 들어온다는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요거를. 외우셔야 되는 거죠, 이걸. 이걸 근데 이게 지금 되게 뜬금없어요. 뭐 본 적도 없는 막 한데 이게 그렇게 나와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동력 제어반지 아마 강습을 보면 막 실습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실제 옥내 소화전 감시 제어반 어떻게 불 들어오는지를 볼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교재를 보면 이게 그림으로 있어요. 이해는 좀 더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단권화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만 내용만 정리했는데 실제 저 교재를 보면 그림으로 돼 있어요. 어디에 불이 들어오는지. 이해는 그걸 직접 교재를 보시면 더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 PDF로 다운받으시면 되긴 해요. 예, 그렇게 저는 요즘만 정리한 거라서 예, 이런 게 있다. 그죠? 저쪽에 지금 또 나오죠. 펌프 성능 시험. 이게 제대로 지금 아까 뭐 하고 있었죠? 소화기 분류받고 소화기가 지금 제대로 된 성능이 제대로 됐는지 성능 시험 점검을 했죠. 그 녹색에 지금 압력이 가 있고 무게가 어떻게 되는 거 봤죠. 지금 옥내 소화전이 제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봤죠. 제어반에 불 어디 들어오는 거. 지금 펌프가 제대로 성능이 됐는지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 소방안전관리자가 여러 소방 시설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동화재 첨지 시설, 소화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능 시험을 하기 전에 준비 단계가 있는 거예요. 준비, 체절 운동, 정규 부하 운동 이게 다 프로세스인 거예요. 하고 나서 복구해야 되죠. 성능을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의사항 이런 게 지금 1년의 과정인 거예요. 여기서 문제를 내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예, 이 과정들이 이게 맞냐, 틀리냐, 뭐가 틀리냐, 이런 것들을 물어요. 예. 그래서 준비를 하려면 이런 거. 정지에 있어야 된다. 준비 상태니까. 요이 땅 하니까 딱 정지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밸브를 막아야 된다. 그리고 표를 작성해야 된대요. 예, 유량계는 여기. 이렇게. 이게 사전 세팅이죠. 예. 세팅해놓고서 이제 준비를 해놓고서 펌프가 제대로 하는지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움직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지 상태에다가 세팅해놓고 펌프를 가동했을 때 제대로 하는지 체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체절 운동 이렇게 해주고 이런 수치들, 예, 이런 거, 릴리프, 전격, 개폐 밸브 완전 개방, 유량 조절 밸브 약간 개방, 전격 유량 100% 작동해보는 거죠. 최대 운전 150 유량 운전했을 때 전격 토출함이 65% 이상인지 확인하는 거. 그리고 유량 조절 밸브 중간 개방. 약간 개방인데 중간 개방으로 올라갔죠. 그다음에 이제 폐쇄 복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작동했으니까 복구시키는 거예요. 예, 폐쇄 이거 다시 잠가라 이 뜻이에요. 예, 제어반 충압 펌프 선택 스위치 하고 개방. 펌프 토축 밸브 개방하여라 이 뜻이고 체절 운동, 전격 부하 운동, 최대 운전 성능을 판단하는 거죠. 주의사항은 유량계에 기포 있으면 안 된다. 급격한 개폐 안 된다. 배수 처리, 회전축 압력 없어야 돼. 현장 의사 전달 잘해야 된다. 완전 폐쇄된다. 펌프 성능하기 위한 이런 과정들과 유의사항 이런 걸 좀 알아둬야 되는 거죠. 솔직히 이게 활자로는 잘 와닿지는 않아요. 그림이라든지
실제 그 교재를 보시면서 하시면 이해되는데, 전 여기서 이제 체크해야 되는 상황들만 좀 정리를 해 놓은 거거든요. 저도 이거는 볼 건데, 실제로 교재를 보면서 다시 보긴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아까 옥내 소화전 했죠. 옥외, 그런 수치들, 요런 거. 식동하기 위한, 예, 요런 거. 아빠 옥내 소화전 지금 얘는 7제곱미터죠. 정교열고 40m 이하 호수 구경, 요런 거. 5m 내 소화전함이 있어야 된다. 점검을 해줘야 된다. 얘는 7세제곱미터죠. 일반 급수관보다 유효 수량 일반 배관 커야 된다. 2인 1조로 해야 된대요. 렌치 밸브 개방. 5개 소화전 설비 그 점검할 때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성능 시험할 때. 그리고 예. 이제 스프링클러. 스프링클러에서 좀 봐줘야 되는 게 이제 헤드. 원. 부분 봐줘야 돼요. 얘는 설비 종류. 이렇게 얘는 종류가 조금 중요해요. 얘는 이렇게 있다는 거. 얘는 헤드에 따라서 이렇게 가멸체가 있는지, 열이 들어오면 변하는 거거든요. 폐쇄형이냐 개방형으로 나뉘어주고, 부착 방식의 위에, 아래, 옆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구분해 주는 거. 주위 온도 높이가 4m 이상 공장 창고, 120도 이상 폐쇄형, 주기 온도, 표시 온도 39도 미만, 19도 미만. 요런 수치들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요런 것들을. 스프링클러에서 요런 걸로 구분을 해요. 예, 이렇게 된다는 거. 이게 뭐냐 싶은데, 지금은 일단은 요런 수치들을 기억을 해서 폐쇄형 안에서 구분을 한다. 그렇게 기억을 해둬야 되는 숫자들인 거죠. 예. 그리고 기준개수 10개. 어디? 아파트. 20개. 아파트인데, 그 이상일 때. 주차 높이가 8m 이상일 때. 공장 창고. 특수가염물 없을 때. 요런 거, 근린생활. 요런 거, 요런 기준들. 30개 이상. 어떨 때? 요럴 때. 공장 창고, 특수가염. 11층 이상. 지하가, 지하 역사. 이런 애들은 30개 이상이라는 거죠. 촘촘하게 놔둬야 된다는 거예요. 왜? 불이 났을 경우에 너무나 위험한 애들은 그만큼 스프링클러를 더 촘촘히 놔둬라. 어떤 애들, 요런 기준들을 좀 아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덩어리째 그룹핑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개로 나뉘는 거죠. 예. 2, 3. 그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저수량. 폐쇄형과 개발형에 따라서 이게 조금 달라요. 기준 개수로 하고 얘는 설치 개수로. 실제 설치 개수예요. 얘는 개방형은. 30개 초까지는 수리식 요걸로 따른다는 거예요. 예. 된다. 배관, 주배관, 교체 배관, 가지 배관. 이게 주배관이 있고 쭉 가져서 이렇게 쭉 가서 이게 나뉘거든요. 이렇게. 실제 여기에 이제 스프링클러가 다니는 거예요. 이게 주배관, 이게 가지 배관. 여기 교차 배관, 죄송해요. 교차 배관, 가지 배관. 이 가지 배관 하나에 얘가 8개 이하라는 거예요. 예, 8개, 가지 배관 하나에 8개. 왜냐면 너무 많이 달면 어떻게 되냐면 스프링클러에 물 공급량이 줄어요. 그죠? 이 배관 하나에 갈 수 있는 물량이 있는데 너무 하면 다 적정한 스프링클러 설치 개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 이렇게 나뉘고, 계속 또 보시면 스프링클러 점검. 습식이냐 준비작동식이냐에 따라 점검이 또 달라요. 이거 점검하는 또 프로세스거든요. 예. 이게 또 활자로 보면 또 잘 안 와닿아요. 그림이나 그걸 또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준비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막 밸브 지금 개방하죠. 클래퍼라는 걸 개방하고 막 압력 수치 작동을 한대요. 그래서 요거 화재 표시등 이런 거, 경보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해야 된다. 복구. 이제 작동 점검이 끝났으면 복구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잠근다. 얘는 클래퍼는 자동 복구되고
이것도 자동 정지된다. 시험 밸브는 잠궈주고, 수동 정지일 때는 이렇게 해주고. 이게 자동 정지냐 수동 정지에 따라 또 차이가 있거든요. 요런 게 이제 이렇게 점검하는 내용을 주고서 문제에 습식 스프링클러 점검이다라고 던져줘요. 그리고 요런 내용들을 이렇게 써요. 1, 2, 3, 4. 1 객관식으로. 이제 그 중에 이제 틀린 거 하나 넣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여기를 뭐 잠금이라고 됐는데 오픈으로 돼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는 거예요, 문제를. 예. 이게 그러니까 문제 처음 볼 때 얘가 습식인지 이건지부터 일단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 중에 어딘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니까 쉽진 않아요. 이게 문제가 쉽진 않은데, 이런 포인트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포인트들을. 이제 준비 작동식도 얘도 똑같아요. 준비 작동 확인 복구 요 프로세스거든요. 얘도 이렇게 하고 2차 밸브 하고 막 배수는 오픈하고, 그렇죠. 스프링클러니까 물이 나와야 되니까 이건 당연한 건데 약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네. 감지기 제가 이거 좀 빡세게 쳤어요. 작동을 시켰을 때 봐야 되는 거. 조작 스위치, 수동 밸브, 수동 이런 거, 그런 거. 동작, 회로. A 또는 B 감지기를 확인해야 되는 거. A와 B 감지기 동시 같이 봐야 되는 거. 이런 거. 경종 또는 사이에 지구 표시. 그리고 복구할 때 또 밸브를 잘 잠가라. 펌프는 정지되고 배수 밸브 잠가야겠죠. 여기서 열었으니까. 이런 것들.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애들도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애들도 있는데, 근데 워낙 이런 밸브도 이름도 많이 나와요. 점도 이르다 보니까 되게 헷갈려요. 뭐 압력계는 뭐고 막 문 열어대고 막 잠가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이걸 머릿속 안에다 작동 순서와 이걸 머릿속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 안에 탁탁탁탁탁 작동할 때, 그 반대될 때 이거를 실무적으로 딱 이용하면 좋죠. 근데 저희는 아직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동영상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긴 해요. 제가 알기로는 QR이나 이런 영상 보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기본 교재 보시면 이게 그 QR 접속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동영상 보기. 그런 거 좀 활용해서 보시면 더 이해는 쉬울 것 같아요. 저도 지금은 큰 국지만 보고 실제로 이제 1월 지났죠. 1월 동안에 이제 저도 이제 공부를 좀 깊게 이제 세부적으로 볼 때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면서 좀 보려고 해요. 지금은 기출문제 이제 테마 받고 각 교재별로 자주 나왔던 기출에 나왔던 애들의 내용들을 조금 본 거고, 실제로 보면 이제 하나씩 더 딥다이브해서 외워질 거 외워주고 다시 한번 좀 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런 것들이 있다 지금 봤고요. 스프링클러에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다는 걸 봤고요. 이제 가스계, 소화 설비, 가스계. 스프링클러까지는 솔직히 저도 이해는 되는데 이런 건 좀 잘 이해는 안 돼요. 솔레노이드 막 이런 거, 안전핀 분리 막 이런 거. 네, 이런 게 있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 점검 전, 점검 후 확인, 그 다음에 복구.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있어요. 사전 세팅, 작동을 시켜보는 거죠. 작동 잘 작동하냐? 이거 이런 그게 띄면 작동이 잘 되는 거예요. 제어 안에서. 그래? 자, 이제 우리 작동 시험 끝났으니까 복구하자. 요 프로세스인 거예요. 네.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이렇게 된다. 이걸 이해를 했으면 되고, 그 안에서 확인돼야 되는 것들, 요런 거. 격발. 해보는 거죠. 이렇게 제어반에서 수동조각 이렇게 동작한다. 압력 수지 테스트 해보고, 이렇게 하고 보고, 확인사. 이게 점등되는지, 수동 조작함, 제어반 점등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복구 스위치 눌러주고, 연동 정지하고, 막, 이게 복구하면 이제 정지하고, 막 닫고, 이런 게 많아요. 예, 간접핀 분리하고, 동관 다시 결합하고, 이런 거. 가스계. 이제 가스계가 이런 게 있고, 자동화재 첨지. 얘는 이론으로도 자주 나오고, 여기서도 또 자주 나와요. 예. 감지기, 주신기, 발신기, 음영장치, 표시 등 전원 배선. 이렇게 막 되게 많이 연계돼 있죠. 요거. P형과 R형. R형이 조금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얘가. 예, R형. 그렇죠.
그리고 차동식과 정온식 연기. 차등식은 뭐냐면 온도 상승률. 정온식은 온도, 특정 온도, 3도, 5도, 요 차이예요. 얘는 연기 나오는 거. 그래서 일정 비율이 올랐다는 거제 사무실이고, 주방 보일러실은 얘를 5도 올랐다. 이게 확, 절대값인 거죠. 얘는 절대값, 얘는 상승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얘는 계단 복도는 연기. 이온박 광전식. 이게 요 애들이 거실 사무실에는 차동식이 하고, 주방 보일러실은 정온식이 설치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멸시, 다이어프램 리크 이런 거, 온도 상승, 온도 팽창돼서 이게 압박돼서 화재가 신호된다. 이런 구조인 거예요. 이렇게 작동 원리인 거죠. 바이메탈, 바이메탈에 의해서 된다. 열이 전달되면 바이메탈, 기동적으로 화재 신호로 된다. 작동 원리가 좀 다른 거죠. 이온화식과 광전식. 이게 연기가 많아지면 빛이 줄어드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일정 농도 연기의 농도로 가지고 하는 거죠. 이거 어때? B급일 때, 얘는 A급일 때. 요거 좀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요거. 동작 시험, 시험기, 점검, 전압 80% 이상, 감지기 교체. 전압이 0도일 때는 회로 단선인지 본다. 그런 거. 동작 시험, 재시험, 실습. 피형 수신기 기능 시험. 동작 시험 어떻게 하냐? 이렇게 수동 입력. 2회전 복구 등했죠. 축척 위치. 그리고 제가 간략하게만 써놓은 거거든요. 예. 동작, 자동 복구, 시험 위치, 회로 스위치 차례로 시험한다. 동작 스위치 누르는 시험한다. 요런 거. 동작 시험할 때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1, 2, 3, 4 순서대로. 이때 포인트들인 거죠. 제가 2번과 4번을 좀 별표 쳐놓긴 했어요. 이쪽에서 이제 시험을 내기 좀 좋으니까. 표시 등 잔잔한 고장을 수리하고 회로 동작, 스위치 복구, 소통하기, 자동 복구 기긴 이런 거. 회로 도통 시험 이런 거 있어요. 예비 전원 시험. 지금 뭐 하고 있죠? 저희가 자동 화재 탐지 시설을 하고 있는데 작동 시험할 때 이런 것도 이런 포인트들 하고 있다는 거죠. 로터리랑 버튼, 로터리랑 버튼 이런 포인트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구하고 복구한다. 예비 전원 스위치, 축색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동 화재 첨부에서 유지 관리 및 비화재 밸브 대처, 비화재보가 뭐냐면 실제로 화재가 나지 않았어요. 실제로 화재가 나지 않았는데 얘가 작동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때 조치 방법인 거죠. 신기를 보고 설치, 실제 화재 여부를 보는 거예요. 근데 화재가 실제로 안 냈는데 작동이 됐다는 거죠.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걸 그냥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화재가 났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음영장치 정지하고 지구경종, 비상벨트 사이렌트. 미화재보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감지기인지 발신기인지. 그리고 휴지기 복구해주고 음영장치 복구해주고. 실제로 불이 난 게 아니니까. 이게 2번하고 4번이 중요한 거죠. 예. 음영장치 복구해주고 스위치 줄. 얘를 왜 다시 복구를 해줘야 되냐면 그 양치기 소년이 되면 안 되잖아요. 늑대가 안 났는데 지금 늑대 나왔다고 지금 나온 거면 실제 그걸 제거해주고 다시 진실된 양치기 소년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실제 불이 났을 때 얘가 자동으로 화재 탐지를 해야 되니까 이대 냅두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객석 유도등 이런 거 피난 구조들 막 불이 났어요. 네, 막 통로에 있는데 막 어디 비상구 이렇게 나가라고 그런 등이 있잖아요. 그런 거 어디다 해야 되냐? 설치 개수. 요거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직선 부분의 길이를 4로 나누고 1을 뺀다. 그리고 요거 소수점 이하수는 1로 본다. 예, 요런 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 이거는 이 공식을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그냥 문제 하나 맞추냐 못 맞추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수 설비, 활동 설비, 구조 점검 이런 거, 이런 포인트 있는 거, 거실 재현 설비의 작동
이동식 제한 설비, 극기 댐퍼, 배기팬 이런 포인트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2편에서는 앞에서 이제 소방 설비의 그런 점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봤는데 2편에서는 이제 소방 계획이 나오거든요. 소방 계획. 여기서는 근데 많이는 안 나와요. 요거 정도. 즉 절차. 예. 요 정도가 근데 딴 데서 나올 수도 있는데 요게 지금 출제가 한 번이 됐어요. 예. 사전 기획하고 설계하고 이 정도. 그 3편은 이제 소방 안전 및 훈련 얘기인 거예요. 여기서도 근데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예. 여기도 지금 앞에 나왔던 자동화재 탐지 시설, 옥내 소화전 얘기 나오죠. 예. 그런 얘기예요. 앞에 거랑 좀 겹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핵심은 1편에 다 있는 거예요. 소방 소화 시설. 예, 거기가 그냥 메인인 거고 거기가 그냥 문제의 밭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거기가 솔직히 실무적이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하는 게 실무 능력 평가서. 예, 이게 지금 1편, 2편 돼 있는데 이 안에 3편이 연습 문제예요, 이게. 연습 문제. 이게 여기 안에 2, 3, 4, 5 이렇게 있거든요. 소화기도 있죠. 소화기까지 포함할게요. 한 문장씩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앞에 우리가 2편에 이권의 1편에 여러 가지 소화 설비를 배웠잖아요. 작동하는 거. 그거에 대한 실제 문제인 거예요, 여기. 그래서 실무 능력서에서 물론 1편 이것도 그렇긴 한데 이게 메인인 거예요, 이게. 이게 메인이에요. 여기. 이거 연습 문제를 풀 수 있냐를 보시면 돼요. 응급처치도 1권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꼭 보셔야 돼요. 여기 한 문제씩 나온다고 해도 전혀 무방해요. 예. 여기서는 뭐 그냥 나온다. 근데 앞에 내용을 공부를 안 하면 이 연습 문제를 접근조차 못 해요. 왜냐면 이게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풀 프로세스로 나와요. 그리고 소화 설비 하나랑 제어반이 연계되어 있거든요. 이게 얘가 작동이 잘 됐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감시 제어반이 있어요. 이 계기판을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시험을 내요. 실제로 제가 소방안전관리자라서 사무실에 있다고 보고 자동화재 옥내 소화전이 만약 작동을 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 이 제어반을 보고 알 수 있거든요. 그 관점으로 내요, 문제를. 예. 그래서 옥내 소화전이 지금 작동됐다. 정상적으로 작동됐다. 감시 제어반 어디 실제 컨트롤 타워 같이 어디 점등이 된다. 뭐가 불이 들어온다. 이걸 보고 아는 거죠. 그걸 볼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예. 그렇게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 자동화재 탐지설이 딱 작동이 됐다. 아, 이게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출제된 거 하나만 제가 찝은 거예요. 됐을 때 1, 2, 3, 4, 5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자동화재 탐지설에 아령 수증기 동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뭘 알아야 되냐. 이게 되는지. 중계기 이렇게 제어 버튼 1번 중계기 나왔다. 감지기. 지금 얘를 작동을 한 거잖아요. 동작을 한 거잖아요. 그 감지기가 됐는지 신호에 입력한다는 거예요. 화재 표시 등 주경종 등이 정상 동작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중계기 지금 했죠. 이거 무슨 화면 보고 수신규 화면을 보고 그리고 중계기 변경 중계기를 바꿔서 1번 중계기 했다 그랬죠. 지금 2번 중계기 3번 중계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옥내 소화전 설비죠. 동력 제어반 지금 봐요. 제어반 2개 나오죠. 감시 제어반 표시 등 스위치 정상 상황인지 해놓고서 옥내 소화전을 펌프 작동하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세팅하고 옥내 소화전 펌프를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작동 상태를 본다 뭐 이렇게 점등 소등 충압 펌프 정지 표시 등은 소등돼야죠. 네. 작동을 했으니까 정지는 소등인 거예요. 그리고 사용 그 외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 더 내용이 더 많은 거예요. 그중 하나만 찝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클러. 아까 스프링클러 지금 배웠죠. 옥내 소화전 배웠죠. 이게 어떻게 연습 문제에서는 이런 계기판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낸다는 거죠. 왼쪽이
0.1 압력이고 오른쪽이 0.7이래요. 그럴 때 기동 압력 이렇게 나온다는 거. 동작 확인침이 하에 있을 때 지금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된 거잖아요. 정지 압력은 여기고 펌프 운전 상태 지금 하니까 운전 상태다.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감시 제어반은 표시등에는 뭐 점등 불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감시 제어반 감시 상태 이런 거. 이거 쉽진 않아요. 이거 너무 생소해서 저도. 그리고 가스계 아까 계속 나오죠. 제연 설비 이런 것도 이제 문제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연습 문제로 구성 요소 감시 계속 감시 제어반 나와요. 문제점이 또 조치사항 이거를 제가 다 쓸 수 없는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도저히 이거는 뭐 단권화 할 수가 없어요. 단권이 제가 공부를 한 다음에 단권화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나 포인트들이 많아갖고 소화약제 점검 아까 이거 계속 나오죠. 소화기 약제 미작동 원인 이런 거 점검 후 복구를 하는 이거 뭐야 또 점검하고 복구하죠. 앞에도 나왔죠. 2권의 1편에 나왔던 내용 이런 거 가스계 아까 그게 연습 문제로 나온다는 거예요. 제염 급기 댐퍼 막 이런 게 연계돼서 계속 들어가거든요. 이게 제연 설비가 뭐 하나 있으면 여러 가지가 연계돼 있어요. 여기 작동됐다, 뭐 밸브 열었다, 뭐 했다. 이게 연계돼서 이게 작동들이 이게 시계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막 작동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세스를 다 알고 있냐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어디서 나온다? 감시 제어반. 표시등으로 이게 탁탁 검등이 된다는 거예요. 불 들어오고 밸브 열리고 잠기고 이런 게 예. 그런 게 된다 이런 거죠. 저도 지금 아직 처음 하고 생소하다 보니까 내용 정리 포인트들만 정리를 해 놓은 거고 이제 1월이 조금 벌써 1월 지금 초인데 이게 제가 1월 둘째 주에는 개인 일정이 있고 아마 저는 강습을 2월쯤에 들 것 같아요. 이 1월은 시간이 안 되고 지금 마감도 많이 돼 가지고 1월 그래도 한 2주 동안에는 지금 기본서 1권 2권을 좀 딥다이브해서 좀 볼 예정이에요. 딥다이브해서 좀 내용 지금 약간 기출 문제 위주로만 내용을 봤는데 이제 외워줄 거 외워주고 이제 뭘 봤냐면 기출 뭐가 나오는지를 봤어요. 기출 테마를 봤죠. 그리고 기출 중에 얘들이 어떤 포인트들 뭐 설치 기준 뭐 이런 걸 봤죠. 이제 뭘 보냐면 풀로 볼 거예요. 풀로 볼 건데 풀로 볼 건데 풀로 봐야 돼요. 수험생은 풀로 봐야 돼요. 강약을 둬서 볼 거죠. 그러면서 외워줄 건 이때 외워줄 거예요. 이렇게 하고 2월에 이제 강습을 듣고 그 2주 10일간 듣고 거의 아마 바로 시험을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공부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거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합격률이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왜 합격선이 높아요, 얘가. 60점이 아니고 70점이에요. 얘가 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커트라인이 높은 점수라서 공부를 그리고 이게 좀 생소한 과목이다 보니까 좀 촘촘히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지난주에 몸이 좀 안 좋아갖고 많이 못했는데 지금 좀 뒤에 설비들 이론은 괜찮아요. 이론은 어느 정도 접근 가능하고 주택관리사부 나왔던 거랑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설비들 이제 제어반 소화 설비들의 어떤 점검 요거는 진짜 생소해서 요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어떻게 할 거냐 2권을 먼저 할 거예요. 2권을 먼저 할 거고 실무서를 할 거예요. 실무서 연습 문제 이렇게 해야 기출의 60에서 70% 커버리지가 가능해요. 우선순위로 보면. 예. 물론 1권으로 기초로 해놓아야 되는 거 맞긴 맞는데 저는 2권을 먼저 볼 거예요. 2권에 어디? 1편을 먼저 볼 거예요. 예, 소화 시설들. 예, 그리고 점검을 어떻게 그거 먼저 빡빡하게 하고 나서 실무서 연습 문제를 풀 거예요. 그리고 나서 1권으로 넘어갈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왜 그게 기출과 우선순위예요. 그게 공부의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들 기초를 다 져야 자격증 시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격증 어차피 기초 없어요.
기초 없어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애부터 먼저 깨부숴야 돼요. 이걸 빡빡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기초 돼요, 이게. 이게 기초인 거예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애를 자주 보고 얘를 단단하게 하는 게 이게 시험의 기초인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고, 오늘 내용을 좀 커버리지 많이 했는데 깊게는 못했어요. 제가 단권화를 그걸 왜냐면 정리를 못한 이유가 1권하고 다르게 1권하고 성격이 완전 달라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건 공부를 하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단권화까진 그렇고 외울 거, 암기사항, 암기사항 위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아마 이거는 공부를 안 하신 분은 전혀 무슨 말 하는지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냥 제 혼자 정리하는 거라서 일단은 그래서 지금 기출 테마 받고 주요 외워야 될 포인트들 받고 요거 위주로 이권 1편을 다시 보고 실무서 넘어와서 연습 문제 풀고 이렇게 요 순서로 할 거고요. 시간이 꽤 됐네요. 일단은 전혀 뭐 도움이 되드릴 것 같지 않은데 제가 일단 지난주에 뭐 감기가 걸려 있는 몸살이 걸린 상황에서도 이권을 보면서 기출을 매핑하면서 좀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도 지금 말도 굉장히 행성수술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 저도 정리가 안 되는데 다음 주부터 이권 1편을 보면서 하나씩 쪼갤게요. 소화기 하면 이제 이 중에 이제 제가 좀 공부가 되면 좀 정리가 좀 되겠죠. 소화기 하나에 대해서 앞에 오늘 되게 듬성듬성 했잖아요. 하나에 대해서 소화기에서 문제 나온다 그러면 커버리지 되게끔 정리를 하나씩 할 것 같아요. 이건 단권화는 아니고 그냥 빽빽하게 이제 암기 노트 같은 거죠. 예, 최소한 알아야 될 거. 예,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할 생각이고 좀 부모부모 말이 많았네요. 되게 산만하고 제가 오늘 정리를 하면서도 제가 공부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되게 산만하고 좀 만족스럽지가 못해요. 죄송하고 일단 마무리 일단 그 다음 강의 때 조금 좀 공부가 좀 유익하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화 시설들 하나씩 1번 뭐 소화기, 2번 자동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 제가 예. 일단은 예 감사합니다. 이제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데 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So you can. 예 감사합니다.